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진행을 맡은 성유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달 들어서 매주 가정의 달과 관련한 행사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성년의 날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오늘 첫 사진 어떤 건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혼식 사진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성년의 날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46회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이 부모님과 내빈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올해 성년이 된 서울시 거주 청소년은 약 12만 명인데요. 서울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 이 장애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해서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성년자 결의, 성년이 됨을 하늘에 알리는 고천의식, 도포와 당의, 족두리 등을 착용하는 가례, 초례, 수운례, 감사의례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올해 1999년생 61만여 명이 성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 성년이 된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면서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병역 의무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은 61만 4,233명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66만 8,344명, 지난해 63만 4,790명에서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는데요. 두 정상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같고요. 이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한미 정상 단독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으로서 5번째 이뤄졌습니다. 1박 4일이라는 빡빡한 일정 속에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두고 성사됐고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북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려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죠. 네, 기자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초 공동 기자회견은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기자들의 기습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이 없던 깜짝 회견이 이뤄져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방명록에 적은 문 대통령. 이후 시작된 회담에서 북미 회담 성사 과정의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끝까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의 기습 질문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적극적으로 답변에 나서면서 회담장은 이내 회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응시하면서 답변을 경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묻기도 해서 사실상 공개 회담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해결 방식으로는 일괄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 북한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 선언을 삼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한미 양국의 공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네. 것 같은데요. 드루킹 특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 이어졌었던 이 국회였는데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열린 국회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파행한 지 50여일 만인데요.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고 43명이 반대, 그리고 23명이 기권했습니다.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은 없었는데 특검 도입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그리고 기권표를 무더기로 던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검보 3명의 파견 검사는 13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확정됐는데요. 수사 범위는 드루킹, 그리고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돌아보면 이 본회의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참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네,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당초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드루킹 특검의 규모 그리고 수사 기간을 둘러싼 이견으로 19일 밤 9시로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놓고 예산 결산 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19일 밤 9시 본회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두 차례 본회의 모두 여야 합의로 잡힌 일정이었는데 정치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는 특검 법안과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여야 간 빅딜의 산물인 이들 두 안건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서야 마침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특검 법안이 먼저 처리된 후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이 두 안건의 상정부터 표결과 가결 선언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본회의 개최 후 불과 54분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안은 총 261명이 표결에 참여해 177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50명이었는데 기권은 34명이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무더기로 반대표 그리고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특검 법안,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서 서로 반대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다고요. 네, 이게 또 방탄국회 논란을 낳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아, 누구보다 가슴을 졸였을 것 같은 두 의원인데요. 뭔가 상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요. 국회에서 이를 두고도 정말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기도 했었죠. 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결국 부결로 결론났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탄국회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반대표가 113석인 한국당 의석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무려 59표나 많아서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표 단속에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로 들어선 원내대표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권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과연 여야의 선택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리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참 흥미로운 사진이죠. 리본도 리본인데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손자 같은데 셀카를 찍는 네. 한 중년 남성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이 손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공식 추도식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시민의 염원을 모으고 노 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의지를 되새기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추도식 주제를 평화가 온다로 정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추도식에 열린 경남 봉하마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곤 했는데 이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과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은 추도식 행사 준비에 나선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던 날씨가 오전에 활짝 개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봉하마을로 향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통제되면서 방문객들은 대부분 봉하마을 입구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여 분을 걸어 추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하고 너럭바위 위에 묵념을 한 뒤 노 전 대통령 생가와 추모의 집 등을 둘러보면서 노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9주기 추도식은 국민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수 이승철 씨의 추모 공연, 추도사, 추모 영상과 유족 인사말, 아침 이슬 추모 공연,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포함해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고 공식 추도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낭독했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봉하마을에는 수많은 추모 인파가 몰렸는데요. 봉하마을 입구에는 길가에 줄지어선 노란 바람개비가 돌면서 추모객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네. 지난 3월 22일에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수인 번호 716번인 이 전 대통령의 양복에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 배지가 붙었고 이 전 대통령은 레몬색 서류 봉투를 들고 구속된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하나 눈길을 끈 건요. 이날 법정 모습이 이례적으로 TV에 공개가 됐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는데요.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다 이렇게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두 진술을 통해 비통한 심정임을 밝혔는데요. 이 다스는 형님 회사라며 자신의 입으로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또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첫 정식 공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굳이 수갑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에 따른 지침 개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네네. 다음 달에 있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불심 잡기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넥타이 한번 보십시오. 각 당을 대표하는 예. 색상의 넥타이를 찬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 궤도에 오른 후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서 조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선거를 불과 22일 앞둔 탓인지 이들 후보는 행사장에 나란히 자리했으나 1시간에 걸친 행사 내내 특별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탐색전 속에 불심잡기 경쟁을 펼친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합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을 할 것이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3선 저지의 뜻을 모으며 단일화 시나리오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김 후보와 안 후보를 각각 앞서면서 판세의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봉축 법요식 행사 후에도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서울시장 후보들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정략적으로 생각해 표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제가 논의하는 것은 없다, 제가 특별히 들은 것은 없다라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제가 야권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렸고 저만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단일화는 시민들이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4차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 여야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면서도 대북 문제에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기의 결혼식을 마치고 공식 행사에 나선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인데요. 참 행복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찰스 왕세자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가든 파티가 열렸는데 해리 왕자와 결혼 후 처음으로 왕실 공식 행사에 참석한 메건 마클이 시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 왕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서식스 공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해리 왕자가 서식스 공작 자기에 오름에 따라 신부인 메건 마클은 서식스 공작 부인이 됐습니다. 결혼 후 서식스 공작 부인으로서 첫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겁니다. 네. 이 동화 같은 결혼식이 미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이 해리 왕자와 마클의 로열 웨딩 시청자 수를 집계했는데 모두 15개 채널에서 중계된 결혼식 실황을 본 미국 내 시청자가 약 2,90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꼴로 지켜본 셈인데요. 결혼식 중계 시작 시간이 미 동부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 엄청난 열기를 보인 겁니다. 미국에서 주말 새벽 시간대임에도 시청률이 높았던 것은 마클이 미국 여배우인데다가 신랑에게 키스를 먼저 제안했고 남편에게 복종 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존 관행을 깬 여러 파격이 몰고 온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400만 명이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을 TV를 통해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2011년 결혼식 때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